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마음 마인드 교육원의 최병훈 강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는 모르고 있죠. 저도 이 삶의 목표가 행복이지만 이 행복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 없지만 최근에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또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행복의 조건에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또 가장 위험한 나라 나이지리아라는 곳에 해외 봉사를 1년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서 체중이 한 30kg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제 사진을 찾기가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밑에 중간에 있는 청년이 제 사진인데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희생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제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류, 두 번째는 스트레스 극복, 세 번째는 이 자기 희생인데요. 교류를 하지 않고 행복해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주 작은 스트레스 하나 극복을 못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 이것 또한 이제 어폐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생이 없이 행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첫 번째 교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류의 한자는 사귈 교자에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뜻은 근원이 다른 두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른다는 뜻이고요. 이 두 마음이, 또 두 사람이, 두 인격체가 마음이 서로 섞여 흐르는 것을, 또 사귀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언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 내 고여있던, 또 내가 갇혀 있었던 내 마음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흐르며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자, 교류를 영어로는 exchang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exchange.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배웠죠? 이 exchange는 이제 영어로 교류, exchange는 내 마음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대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의 고민을 이렇게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이제 본인이 에이즈라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생각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과 이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학생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학생의 어떤 몸의 증상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 대화를 통해서 발견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혀 그 학생은 에이즈와 거리가 먼 그런 학생이었고, 두 번째는 평소에 이 학생은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이 없었고 또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 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생각만을 믿고 그 안에서 고통하고 걱정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학생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에이즈라고 생각했던 것은 생각이구나.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마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은 다른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새 아이의 아빠인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보다도 저희 집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이렇게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병 걸릴 것 같다. 아까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그 대학생처럼 생각 속에서 자꾸 결론을 내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압박, 압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처음 공기 중으로 나오는 그 어린 갓난 아이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다고 하네요. 그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이겨내고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데, 우리가 살면서 받는 웬만한 스트레스는 이미 태어날 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는 조건의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 극복입니다.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부딪혀서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극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인생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곧 평생 이 스트레스와 동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알면 이 스트레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받는 이 스트레스지만 정작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자.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어. 오늘 출근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오네. 너무 스트레스다. 왜 비가 오는 거야? 오늘 자, 출근을 하는 부분에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스트레스지만, 축구를 할 때 오늘 축구하는데 비가 오네. 싫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원하겠다. 축구하는데 더워서 땀이 흘릴 건데 오히려 비가 와서 더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똥냄새를 3년간 맡지 않으면 폐암에 걸려 죽는다. 조금 이제 과장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시골에 함양이라는 곳에 사는데, 저희 집 근처에 돼지 축사, 그 다음에 소 축사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은 이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냄새들을 맡으면 어떤 할아버지들은 구수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똥냄새가 뭐가 구수합니까? 그런데
저는 똥 냄새가 싫죠. 누구나 똥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똥 냄새 속에는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코를 자극을 하죠. 그 암모니아가 코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자극을 주면서 폐가 극도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폐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 암모니아를 통해 운동을 한 그 폐는 오히려 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냄새를 맡기를 원해요. 그래서 방향제도 사고 화장품도 쓰고 향수도 쓰고 스킨도 씁니다. 그런데 안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일부러 가진 않죠. 그런데 암모니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똥 냄새를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맡게 되면 그 암모니아를 통해 폐가 운동을 하면서 폐에 기름기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폐가 오히려 건강해지는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똥 냄새가 어찌 보면 스트레스지만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폐를 건강하게 해준다면 그 스트레스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U 스트레스, D 스트레스. 감사합니다. 자, 이 영어인데 U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유익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U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중에서도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D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D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몸이 허약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D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스트레스가 U 스트레스와 D 스트레스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시야와 각도에 따라 U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D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D 스트레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D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에 따라 U 스트레스로 전환시켜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U 스트레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고립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U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 D 스트레스, 몸에 안 좋은 D 스트레스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U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또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또 마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디스트레스만 받고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이제 U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D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운동과 공부. 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운동과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싫어하는데, 운동과 공부도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자, 공부를 하면은 어디에 쥐가 나지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 시간 앉아 있기도 쉽지 않죠.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를 했다 칩시다. 평소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그런 분들은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머리에 쥐가 나서. 그런데 이 공부가 머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통해 입력된 그 책의 내용이 머리에 박혀서 깊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도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함으로 해서 또 우리 뇌에 스트레스를 줌으로 해서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팔굽혀펴기를 하면 이 팔, 삼두라 하죠. 바깥쪽 팔과 가슴에 스트레스가 갑니다. 자, 턱걸이를 하면 팔 안쪽 이두와 등에 스트레스가 가죠. 자, 이 몸에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 근육이 찢어짐으로 하고 또 휴식을 통해서 그 찢어진 근육이 회복을 하고 그 근육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과 공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뒤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통해서 일부러 이렇게 스트레스를 줌으로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트레스는 나쁜 거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곳에 살고 싶으면 지구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서 흡수하고 이겨내자는 겁니다. 자, 동물,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리느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가 안 온다든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물론 식물들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통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 나무들은 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냐면 곧 스트레스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수분 및 영양소 흡수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분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친구인가 원수인가? 스트레스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피하려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의 조건, 자, 희생입니다. 자, 이 희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목숨, 재산, 명예 따위를 바치거나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개인주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삶은 인간의 삶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마음이 흐르고 연합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난 속에서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 때는 굉장히 행복했고 가족들 간에 또 형제 간의 우애가 투철했습니다. 이제 가난했지만 나보다도 내가 배가 고팠지만 나보다 더 배가 고픈 동생들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내 가족들과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강팍해져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저도 제 신발을 사는 것보다 저희 아버지에게 신발을 사드리는 것이 마음에 더 행복하고 또 내 신발을 사는 것보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신발을 사주는 것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행복만큼 나중에 다른 또 사람들에게 베풀며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누군가 희생을 받아보고 마음을 받아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젊은 어린 학생들은 이제 희생을 모르고 또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마음에 따뜻한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희생의 정신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로또 하십니까? 자, 저도 한 번씩 이제 로또를 합니다. 저번 달에 한번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1등은 아니고 번호 6개 중에 4개가 맞았어요. 예, 은행에 갔더니만 5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로또 당첨자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로또 해서 몇십억씩 몇 억씩 이렇게 벌면 좋겠다. 그런데 로또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버는, 돈을 얻게 되지만 그 로또를 통해서 그 얻은 돈을 어디에 쓸 거냐,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가 더 중요하죠. 자, 나 하나를 위해서 로또가 되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돈을 위해서 더 크게,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저는 여기 예전에 이제 소년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소년원에 가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곳에서 가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이 학생들의 마음에 참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많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는 마음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편하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기보다는 나 하나를 먼저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가운데 있는 흑인이 아닙니다. 가운데 안경 쓰고 있는 사진이 제 사진인데, 제가 지금은 몸무게가 이제 90kg인데, 그때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1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해외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30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뭐 한 57kg, 60kg 정도 되는 몸무게인데, 이제 몸무게 30kg를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거죠. 지금 살이 많이 쪘는데 한 번 더 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나를 위해서 아프리카 간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서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살면서 또 같은 봉사하는 친구들과 마음을 흐르고 나누고, 또 그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 현지에 있는 친구들도 사귀고, 그리고 서툴지만 군대에서 배웠던 그 태권도 실력으로 그 아프리카 대학교에 가서 이 한국의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의 그 대학교에서 발차기, 앞차기, 옆차기 가르쳐 주고 찌르기 가르쳐 주고, 저는 그냥 태권도를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제 어떤 사사로운 유익과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순전히 봉사하러 갔는데 참 행복한 거예요. 이제 태권도가 끝나고 그 현지 대학생들이 이제 또 이제 몰려와서 저한테 사인을 해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념으로 사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이래 해준 적이 있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사인을 해줬는데 제가 마음에 참 행복하고 너무 뜻깊은 그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감동과 행복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받아서 내가 느끼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또 살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희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행복이 이렇게 감도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세입 클로바가 있습니다.
그 세이클로바의 어떤 의미는 행복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바에 깔고 앉아서 행복이라는 방석을 깔고 앉고 행운인 네이클로바를 찾아서 헤맨다고, 그러다가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행복에 이미 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어떤 행운 또 다른 어떤 무엇을 찾으면서 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류,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 극복, 또 세 번째는 희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3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인생에 큰 변화를 입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교류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